네, 저는 여기 영도다리 밑에 있는데요. 영도다리는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의 피난민들의 아픈 기억이 담긴 애환의 장소라고 합니다. 영도다리는 1934년 개통을 했는데요. 일제 때 영도에 군수산업시설 같은 걸 설치하면서 이제 원자재나 물건 같은 거를 나르기 위해서 이거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해운업자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도계 방식으로 그렇게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 인구가 약 1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개통식을 보러 한 7만 명 정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영도 다리가 워낙 유명한 부산의 랜드마크라서 한국 전쟁 피난민들은 가족들이랑 헤어질 때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 다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을 보면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 새 것처럼 보이는 거는 2013년 때 확장 복원을 하면서 새롭게 갈아놓은 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도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원래는 오후 2시에 하는데, 보시면 갈매기 보이시죠? 도계를 하면은 이 갈매기가 날아오르는 듯이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조금 아쉽네요. 원래 여기서 도계하는 걸 딱 봐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혹시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너는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그때 피라민들이 짓고 살던 판자촌 1000여 개가 있는 교화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점바치 골목이라고 점집들이 많을 땐 8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고 싶은 이산가족의 행방을 점집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점쟁이가 그때 대부분 맹인이었다고 해요. 왜 그러지? 어쨌든 점괘가 안 좋게 나오면 영도다리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60년대에는 부산으로 올라온 이농민들이 이제 가난하고 힘드니까 더 많이 투신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도다리 난간에 잠깐만이라는 그런 표지도 붙여 있었고, 또 박을용 경찰관이라고 검문소에서 일하시던 그 경찰관이 10여 년 넘게 근무하면서 한 200여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갈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갈치 시장 여기서 바로 보여요. 자갈치 시장이 왜 자갈치인 줄 알아요? 자갈치가 물고기 이름이 아니라 자갈이 많은 해변이었어서 그런 자갈치 시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일제시대 때 이곳 자갈치 시장은 이 남빈 해수욕장이라고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해수욕을 했는데요. 이거에 여기 대규모로 매축을 했고, 그 다음에 광복 후에는 미곡 창고? 네, 미곡 창고가 들어왔고, 곡물시장, 뭐 양키시장, 수산물시장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결국엔 역시 바닷가니까 수산물시장이 가장 잘 돼서 60년대에는 아주 활성화됐고 70년대에 3층 건물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금은 3층 건물이 아니네요. 역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니 거의 5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뭐 평일이라서 그런지 아주 조용합니다. 이제 나만 혼자 여행하고 있는 기분? 그래도 한번 뭐가 있나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죠. 이 생선 그 집어넣는 박스. 그 뭐냐, 국제시장에서도 그 덕수가 이거를 맨 처음에 일하다가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독일에 가서 광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망치질 소리 하는 거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도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옛날 시대는 이게 이 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고래고기? 한번 쭉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안 꺼내서. 아, 역시 밖에도 이렇게 밖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밖에도 이렇게 와, 붕장어, 장어장. 가자 이제 일단 차에 가자. 아, 진짜 기네. 괜히 자갈치 시장이 아니구만. 고등어. 아버지거나. 우와. 와, 동심 찐빵? 와, 맛있겠다. 와. 여기 부산타워도 보이고.
과연 열려 있으려나? 열려 있는 것 같다. 지금 나온 지, 아니 주문한 지 거의 2분 만에 나왔습니다. 밥이 별로 없네. 느낌상 여기가 전차 있어야 될 자리 같은데, 원래 저기에 전차가 있어야 될 자리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존을 하고 있네요. 다 벽으로 쳐놔가지고. 이 부산 전차가 지금 부산에는 하나 남은 전차인데요, 1915년부터 약 50년 동안 부산에는 전차가 달렸다고 해요. 서울에는 아마 그 전부터 달렸을 것 같고, 이 전차에 한 100명 정도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뚜렷하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어쨌든 이 전차는 1927년에 미국 어디지? 신시내티의 회사에서 만든 전차를 이제 50년대에 무상으로 지급받아가지고 60년대까지 사용한 전차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전차를 처음 보니까 무섭고 신기해서 전기 도깨비라고 불렀다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차가 뭔지 모르니까 사고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예, 이곳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박물관인데요. 일제 때는 경남도청으로 사용되다가, 건물이 경남도청으로 사용되다가 한국전쟁 때는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됐고, 또 다시 이후에 경남도청으로 사용됐다가 부산고등법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자체는, 전시 자체는 한 60년 전부터 동아대 구덕 캠퍼스에서 정재환 박사님이 개인 소장품으로 전시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네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별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곳은 원래 경남도지사 관사였는데요, 한국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오면서 대통령 관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복궁과 신무문의 이름을 따서 경무대라고 불렸고요. 입구 현판에는 보시면 사빈당이라 써 있습니다. 1층은 응접실이고 2층은 사무실입니다. 욕실.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네. 승무원들 방.
어떻게 기만 하고 뭐가 마음 놓고 허심탄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정치가 싫었단 말입니다.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는 한 5년 동안 그 정치에서 다녔지요. 이거가 나니까 막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이 나라 망해야 된다. 2층에는 집무실이 있네요. 그냥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38선의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됐다. 그러나 불행일이었다. 피난민은 물밀듯이 부산으로 옮겨들었다. 하지만 고향을 버리고 도착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애기들 보십시오. 우암동, 적기 우암동 피란촌. 내일 갈 건데. 애기들. 그 당시 피란민 수용소 모습이랍니다. 이때는 우리도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물을 깃기 위해 줄을 선 피난민들. 이게 밀면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판잣집이 여기는 전시관이 있는데요. 이 전시실 건물은 대통령 관저였던 저 기념관과는 별개로 1987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관사로 개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제시장, 영도, 피라민들, 천막, 진짜 거적대기를 피라민들 생활 모습. 미국 해병대의 부두 노동자. 그 와중에 웃고 있네. 제일제당. 부산항의 노동자들. 우와. 피란학교. 고양이가 있네. 우와. 나는 왜 용도다리 세일을 못 봤지? 현인동상. 이렇게 점집이 진짜 집이 아니라 이렇게 노상이네, 노상.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메인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는 이미 점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궁합, 혼인, 장명. 지금이랑 똑같네. 아이고. 삐라. 아, 이런 옷을 진짜 처음 줄 것 같은데. 당시 피라미드 집. 와. 들어가도 되나? 진짜 좁다. 낮고. 이건 대한독일은 일제 때 조선 경질독이었는데요. 보통 전쟁을 미화하는 그림을 그린 그런 도자기를 만들었던 회사였답니다. 또 이 한국인한테, 조선인한테 녹그릇을 빼앗아 가고 대신에 공출보국이라고 적힌 사기 그릇을 제작해서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는 국회의원 지영진한테 불어되었고 대한독일로 재탄생했습니다. 당시 부산에 피라놓은 이런 유명한 화가들, 이중섭 같은 화가들도 이 대한독일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명 허쉬 초콜릿. 꿀꿀이죽. 안녕하세요. 밀다원. 밀다원은 피란 시절 때 문인들이랑 예술인들이 모였던 다방이라고 합니다. 2층에는 이 밀다원 다방이 있고 1층에는 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있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상도 아가씨. 또 이 부산에 갑자기 피라미드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방이 사무실 같은 공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피보다 이렇게 공간이나 분위기를 파는 그런 카페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당시 아무래도 상황이 전쟁 중이고 피난민들은 아주 고생 속에서 사는데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방이나 뭐 유흥주점에서 이렇게 당시를 즐겼던 그런 상황이 조금은 불공평하네요. 아니 많이 불공평하네요. 이거는 그 프랑스 들라루아크의 작품을 패러디했습니다. 당시 실제로 이렇게 패러디한 것 같아요. 문교부, 보건부, 그러니까 모든 행정부가 다 부산으로 왔으니까 그때 문교부랑 보건부도 이렇게 왔던 거죠. 벌써 한 바퀴 다 돈 것 같은데 너무 작다. 구직, 이걸 봤네. 구직자가 있네. 이렇게 실제로 안타깝네. 네, 그래서 지금 한때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관사였던 이 전시관과 또 한때 피란 시절 대통령 관사였던 기념관까지 둘러봤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피라미드 많은 사진을 볼 수 있고요. 피라미드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거를 많은 사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모형도 많이 잘 해놔서 물론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석당 박물관이 코로나 때문에 닫혔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여기가 열려 있어서 그나마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는데 일단 지금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로 가보겠습니다.